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여러분들 차를 딱 한 대만 살 수 있다면 이런 생각 많이 해보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아서 운전 재미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니까. 게다가 캠핑까지 갈 수 있으면 금상첨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라운더의 차가 필요한 건데 얼마 전에 탔던 포르쉐 카이엔이 딱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차요. 여러분, 근데 이 차 한 대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한 대를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레인지로버 스포츠입니다. 이 두 대 사이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되게 설레는데요. 포르쉐, 레인지로버, 프리미엄한 브랜드 위에 더 프리미엄한 브랜드잖아요. 엄청 비싼 차들이에요. 각각의 차 가격이 1억 5천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대 가격을 합치면 3억. 이 차들은 고급스럽고 엄청 멋져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딱 보기에도 지금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외모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카이엔은 딱 봐도 날렵하게 생겼고 잘 달릴 것처럼 생겼죠. 레인지로버 대비해서는 한편 슬릭한 형상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레인지로버는 옛날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대비해서는 많이 날렵해진 모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프로더틱한 느낌이 나죠. 카이엔보다는요. 처음에 다가올 때부터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 우람하고 웅장한 느낌이 조금은 더 강해요. 자, 그리고 실내, 레인지로버 스포츠 실내는 와, 진짜 와 소리 나게 정말 화려하고 예쁩니다. 이런 쓰인 가죽 같은 소재들도 엄청 고급스럽고 레인지로버 벨라만 해도 이것보다는 약간 좀 낮은 체급의 차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맏형인 레인지로버랑 거의 유사한 실내 구성에다가 실내 크기도 거의 비슷하게 느껴져요. 엄청 웅장하고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전에 레인지로버 타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이 소프트웨어 되게 엉망이었잖아요. 이 계기판도 주사율이 되게 낮아가지고 뚝뚝 끊겨져 보였고 여기 소프트웨어도 오류가 많았었는데 이거 싹 뜯어 고쳤습니다. 이제 절대로 오류 같은 거 찾아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좋아! 레인지로버도 진짜 엄청 고급스러웠는데 포르쉐는 그냥 이 로고에서 오는 포스 있잖아요. 거의 압도적으로 다가와요. 거의 심장을 후벼판다니까? 다른 부분들도 레인지로버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이런 소재 같은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르쉐 로고가 주는 감성적인 부분이랑 이런 포르쉐에만 들어가 있는 크로노그래프 시계 있잖아요.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고급스럽고 엄청 달려나가고 싶은 욕망이 뿜뿜합니다.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가장 비교되는 지점이 바로 이 시트 포지션인데요. 앉아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약간 커맨드 포지션으로 아래를 쫙 내려다보는 요트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지금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높은 승용차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키가 188이에요. 제가 앉더라도 부족함 없는 공간이에요. 당연해요. 1억 5천만 원짜리 대형 SUV인데 제가 앉았을 때 불편하면 안 되죠. 근데 솔직히 국산차에 대비하면은 레그룸은 한 투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머리 공간은 산타페 정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그 차들하고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지점들은 이런 고급감에 있는데 뒤쪽에 만져보는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 뒤로 이렇게 화려한 토글 스위치들 이런 거 만지는 느낌도 좋아요. 이런 걸로 포르쉐만의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잠깐만. 뒷자리는 그냥 타자마자 알겠는데? 벌써 여기 문 쪽에 달린 이런 소재들 있죠. 직물 소재 사용했지, 위에는 아주 하얀 고급 가죽을 사용했고 위쪽에는 스웨이드까지 있어요. 그리고 공간 자체도 레인지로버 스포츠 쪽이 카이엔보다는 조금 더 넓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뗐으면 좋겠다. 이거 잘 써먹지도 않는데 지금 공간 약간 더 차지하는 답답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이 정도면은 카이엔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뭐 토글 스위치 구성 같은 것들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최대 장점은 뒷자리에도 이렇게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지. 그리고 뒷자리를 전동으로 이렇게 세웠다가 눕혔다가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럭셔리지. 가족들을 위하면 이런 뒷자리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까지 살펴보시면은 트렁크 공간에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키울 때 유모차를 넣을 수 있을 거고 아버지들 골프 치러 가실 때 필요하실 거고 이 정도 공간이면 뭐 충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필요 있어요? 충분해. 그리고 레인지로버니까 약간 기대하는 게 있는데 이런 기능들
약간 오프로드한 이런 자잘자잘한 기능들 덕분에 쓰임새가 훨씬 더 좋아지죠. 그리고 여기를 더 열어보면 여러분들 요즘 풀사이즈 스페어 타이어를 넣어주는 브랜드가 많이 없는데 레인지로버가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달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차가 무거워지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연비도 안 좋아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마이너스일 수 있지만 브랜드 철학은 잘 드러난다.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 SUV라기보다는 외건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비해서는 좀 단촐한 느낌이에요. 바닥도 그냥 매끈하게 돼 있고 크기 자체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아래 공간에는 있나? 얘네는 아무래도 음질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건가? 보스 우퍼가 들어가 있고 타이어 대신에 타이어 수리킷이 들어가 있네요. 카이엔은 조금 더 도시명을 지향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러나는 걸까요? 여기만 봐도 그런 게 좀 드러나는 것 같네요. 자, 일단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주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숙성이에요. 되게 조용합니다. 이렇게까지 조용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유리 같은 것들은 당연하게도 전부 다 이중접합 차압 유리를 썼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이치는 소리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하체 소음이 정말 거의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차에 신겨져 있는 타이어가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가 신겨져 있는데 여기에 PNCS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안쪽에 스펀지를 덧대놔서 소음을 좀 먹어주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타이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능을 제외하고서도 피렐리 타이어들이 보통은 되게 조용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주행할 때는 노면이 바뀌는 차이를 거의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특히 노면 소음에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레인지로버 스포츠 형상을 보시면은 전형적인 SUV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A필러가 아주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A필러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그냥 아예 느껴지지 않는 수준으로 고요합니다. 그리고 1마리라도 남아있을 잔 소음들은 있잖아요. 이 안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머리 위쪽에 보시면은 스피커 형상이 조금씩 있어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거친 나머지 소음들을 상쇄시켜주는 파형을 뿜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실내는 더욱더 조용해지는 거죠. 일단 그거는 아주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카이엔도 정숙성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차를 바로바로 옮겨 타니까 확 느껴지는데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넓은 공간 자체가 조용하게 느껴졌다면은 카이엔에서는 차 안에 앉아있는 듯한 약간 더 좁은 공간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기밀감이 느껴지는 그런 조용함이 느껴진달까요? 조용함의 수준 자체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이어폰 같은 경우에 오픈형인데 거기다가 스펀지를 끼워 놓으면은 개방감이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약간은 조용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식으로 조용하게 만들어진 게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고요. 지금 카이엔의 조용함은 약간 커널형 이어폰을 꼽아가지고 되게 기밀한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건 누가 더 조용하다라기보다 취향 차이로 나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정숙성에서 외관에서 보기에는 카이엔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는 좀 더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좀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의외로 지금 카이엔은 이런 누워있는 A필러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은 이중접합 차압유리도 안 썼고요.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컨티넨탈에 프로 컨택이 신겨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렐리의 PNCS 기능이 들어간 스콜피온 제로보다는 이쪽 타이어가 소음이 더 유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금 카이엔에 신겨져 있는 타이어 사이즈도 앞은 285mm로 동일한데 뒤쪽은 315mm로 이쪽이 더 두껍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카이엔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린다는 거는 카이엔 쪽이 방음을 조금 더 잘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차에는 직렬 6기통 3.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엔진의 최고 출력은 355마력을 뿜어내고요. 최대 토크는 51kgm를 발휘합니다. 지금 이 차의 무게가 2480kg이나 나가는데요. 이렇게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네 바퀴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이 출력 자체는 시원시원하게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느낌 자체가 충분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무래도 무게의 한계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속도를 붙여 나갈수록 한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특히 한 시속 130km 정도를 넘어섰을 때는 약간의 속도를 붙여 나가는 걸 힘겨워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 변속기 세팅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엔진에 붙어 있는 변속기는 ZF 8단이 붙어 있어요. 정말 폭넓게 많이 사용하는 미션이긴 한데 이 레인지로버에는 약간 독특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뭐 가령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그러니까 울컥거릴 정도로 1단 세팅이 굉장히 짧게 돼 있어요. 훅 치고 나가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세팅들은 이 차가 오프로드를 지향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특성들 때문에 랜드로버나 레인지로버를 타실 때는 첫 출발에서 가속 페달을 아주 사뿐히 밟아가지고 매끄럽게 출발하는 스킬을 배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2단이 넘어가서 이렇게 속도가 붙어서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실 때에는 변속 충격 같은 것도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요. 변속기의 존재 자체를 잊게 만들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변속 속도 자체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닌데요. S로 바꾸고 변속기를 좀 바꿔보면은 낮췄을 때, 높였을 때 이렇게 한 박자씩 약간씩 느리게 변속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변속할 때 변속 충격 자체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카이엔 파워트레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엔진의 방식부터가 약간 달라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직렬 방식이 들어갔죠. 지금 카이엔에 들어가 있는 거는 V6 3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엔진의 최고 출력은 342마력이에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 13마력 낮죠. 그리고 토크 자체도 45.9kgm예요 레인지로버보다 출력 자체는 조금씩 다 낮은 수준이에요. 근데요,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카이엔 쪽이 훨씬 가뿐하게 나가요. 이게 바로 가벼운 무게가 뿜어내는 마법 같은 일이에요. 같은 출력으로도 훨씬 더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카이엔의 무게가 아주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2100kg대 초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쉐가 추구하는 경쾌한 움직임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제가 타고 있는 카이엔은 완전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카이엔으로도 이렇게 가뿐하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지금 카이엔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랑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 있잖아요. 둘 다 ZF-제 8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랜드로버도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최적화시킨 변속기 세팅으로 ZF를 만들어낸 거고요. 지금 포르쉐도 카이엔이 추구하는 최적의 세팅으로 ZF 8단 미션을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의 집중해 보면은 같은 ZF-제 8단 미션을 넣고도 매뉴얼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운 시프트 다시 업시프트, 카이엔에 들어가 있는 ZF 8단 미션의 세팅 방식은 변속 충격 자체는 조금 더 느껴지는 방식이지만 조금 더 빠른 변속을 통해서 스포츠 주행에 조금 더 적합하게 세팅해 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하체 감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에어 서스펜션을 가장 잘 다루는 브랜드가 레인지로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유연성이 엄청 뛰어나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이렇게 일상 주행을 달릴 때, 특히 과속방지턱 넘을 때 이렇게 진짜 부드럽다니까요. 이 에어 서스펜션의 블로우즈가 살짝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 느낌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게 레인지로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행을 할 때 진짜 엄청나게 편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노면에서 느껴지는 어떤 요철도 거의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도로 위에서 두둥실 떠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가슴방지턱을 넘을 때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거는 레인지로버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부드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인지로버가 이 에어 서스펜션을 넣은 이유 자체가 하체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는 이 차고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을 넣었는데 이게 일상적으로도 이렇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유연한 하체 세팅을 가져가다 보니까 오프로드에서도 당연히 발군의 성능을 발휘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주행 성능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분이 많이 안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너무 강조하니까요. 근데 막상 이렇게 와인딩 로드를 돌아나가기 시작하면은 진짜 신기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와, 이것 봐. 이거 진짜 낮지 않은 속도로 이렇게 코너를 돌아나가는데 차체가 많이 기울지가 않아요. 와, 차체가 안 기울어. 이것 봐. 이 2.5톤에 달하는 무게를 타이어가 그대로 지탱해낸다니까요. 이 무게 배분 자체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게 안 느껴지다 보니까 돌아나가는 감각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지금 이런 코너를 이 육중한 덩치가 돌아나간다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돌아나가요.
그러니까 아까 일상 주행할 때 이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와인딩 주행을 할 때는 이렇게 매 코너를 돌아 나갈 때마다 놀라움을 준다니까요. 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의외로 되게 잘 달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 카이엔의 하체 세팅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차에도 역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잘 다루는 브랜드, 방금은 레인지로버라고 말씀드렸지만 포르쉐도 진짜 전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에어 서스펜션을 잘 다루는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지금 카이엔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만 파나메라랑 타이칸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들도 매우 훌륭했어요. 일상 영역이랑 스포츠 영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카이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상 영역에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확실히 레인지로버보다는 조금 단단하게 조여진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에어 서스펜션의 그 블로우지가 이렇게 쫀쫀하게 쪼그라들면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잘한 요철들을 엉덩이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는 포르쉐가 일부러 운전의 피드백을 느낄 수 있도록 남겨놓은 요소인 것 같고요. 그런 노면의 질감을 미묘하게 느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다만 레인지로버처럼 구름에 두둥실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을 뿐이다. 그리고 카이엔의 이런 하체 세팅은 와인딩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카이엔으로 와인딩에 들어섰을 때는 이 차가 SUV라는 느낌이 진짜 전혀 안 들어요. 뭐 이런 코너를 만났을 때 애초에 차체의 무게중심 자체가 애초에 다른 SUV에서 느껴지는 그 정도의 무게중심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잘 달리는 차들을 탈 때 엉덩이 밑에서 무게중심이 느껴지는데 지금 카이엔을 tas을 때는 엉덩이 아래에서도 저 아래로 내려가야지 느껴지는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그리고 코너를 돌아나갈 때 특성 자체도 약간 다른데 아까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4바퀴로 그냥 우직하게 밀고 나가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은 지금 카이엔은 코너를 약간 썰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타이어 사이즈부터도 약간 그걸 짐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카이엔은 약간 스포츠 세단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앞에보다 뒤쪽이 훨씬 더 두꺼운 타이어를 끼고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너를 공략할 때 속도를 줄이고 코너의 정점을 찍은 다음에 악셀레이터를 깊게 밟으면 고스란히 이 엔진 출력이 바퀴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확실히 코너를 돌아나가 보니까 두 차의 차별점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카이엔이랑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두 대를 한꺼번에 타봤는데요. 둘 다 확실하게 올라운드는 맞는 것 같아요. 온 가족들이 같이 타기에도 더없이 좋고 그리고 이름값만큼이나 충분히 고급스럽고 잘 달리고 편안했습니다. 근데 각각의 특징 자체는 좀 취향 차이에 따라서 나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레인지로버는 프로드를 생각하다가 온로드까지 좋아진 느낌이고 카이엔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빨리 달려야 되는데 오프로드까지 좋아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의 취향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나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마음이 좀 가는 쪽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건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